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는 날 유튜브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영상 업로드가 안 됐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일단 오늘의 주제, 꿈도 희망도 없는 군대의 미래. 최근에 드디어 국방위가 소집돼서 국방위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군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군의 현 실태를 그냥 방관하고 다른 방법으로 안보 위기를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한기호 의원이 5년에서 10년차 간부들이 떠나는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장군의 자리를 줄여서 장군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전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군의 자리를 다시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부사관도 장군을 달지 못하기 때문에 전역하는 건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5년차에서 10년차 말고도 10에서 15년차 그리고 20년이 되자마자 전역한 사람들의 통계는 보여주지도 않고 있어요. 실제로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전직기본교육은 올해 모두 조기 마감됐어요. 제가 작년에 이 교육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전역자가 많았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과정은 장교 과정이 아니라 준부사관 과정도 이미 꽉 찬 상태예요. 명예전역 같은 경우 언론에서는 장교보다는 부사관이 훨씬 많이 늘어났고 명예전역 수당을 받지 않고 희망전역자도 최근 3년 내 크게 늘어 중사 이상 베테랑 부사관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지면 장군이 줄어들어서 초급 중견 간부들의 이탈이 심화됐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군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의원을 그만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냐?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를 받았을 때 7년차 대위 장교분이 보낸 메일이에요. 전역하고 싶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군으로 진급할 걱정이 아니라 가정을 지킬 수 있냐 없냐를 먼저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역을 생각하시는 육사 출신의 장교분이 적어주신 내용인데 군에 있을수록 내가 너무나 도태되고 있다고 느끼고 군에서 제일 곽강받는 직능은 작전이지만 오히려 이 직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몸과 시간을 갈아넣고 가족과 사회를 등지며 작전장교 작전과장을 하면서 진급을 하더라도 전역을 하면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역설이 하루빨리 군에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해주었습니다. 육사 출신이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초고도 비만 인원, 동성애 및 자살 시도 인원 등 이러한 인원들은 결국 병영 부담을 이어줄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간부도 없는 현실에서 1대1로 붙어서 정신과 및 병원 인솔, 자살 우려의 동반 취침 등 군 본연의 목적인 훈련과 전투력 제고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요양소 혹은 사회훈련원 형식의 업무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들은 5년차를 마치 위탁교육처럼 경쟁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떨어진 인원들은 미출근을 하며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육사 출신 대위분이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상 특수부대에서 계셨던 분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혼일 때는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직업 환경들이 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급속도로 나빠졌다. 국방부 장관이 하사 월급 280이라는 이야기로 아내에게는 왜 10년 넘은 중사가 250밖에 가져오지 않냐? 하사가 280이면 중사는 350 정도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실제로 부부싸움도 일어났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전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가 좋으니까 좀 들어와라라고 홍보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현업에 있는 사람들조차 미래가 없고 빨리 때려치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주임원사님이 쓰신 내용인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집단, 군 본연의 임무를 제시만 하고 잡무만 하는 집단, 훈련보다는 작업을, 교육보다는 작업을 강요하는 집단, 더 무거운 짐만 떠넘기는 집단, 참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집단,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집단, 장군 자리가 줄어서 5에서 10년차 간부들이 다 전역한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국회의원을 달고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라떼는 월급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완전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저 당시에는 월급 말고 기말수당이라고 분기별로 본봉 100%가 들어왔고 정근수당은 1년차에 50%부터 시작했고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등등 정말 군인은 월급보다는 수당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군사정권에서 군인의 위치는 지금이랑 전혀 다른 위치였죠. 그리고 지금보다 행정업무가 정말 적었어요. 안보포럼에서 윤희철 장군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80년대 라떼는 사단이나 연대에서 행정 업무를 주려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줬어야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문도 아니고 메모북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그냥 막 뿌리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임종득 국회의원은 정말 지금 정부가 잘한 일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왜 윤석열 정부의 능력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의 안보 불안이 확산되니까 그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K방산이 잘 나간 것 뿐이지 윤석열 정부가 잘한 건 아니에요.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가 21년도부터 급 반등하게 돼요. 21년도는 지난 정권이에요. 그리고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때부터 방산 수출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어요. 분명히 임종득 의원은 안보 포럼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고 정말 여야가 똘똘 뭉쳐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작 여야가 모인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그리고 유영원 의원님도 현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떠한 언급도 없으셨어요. 간부 보직률 문제도 알고 있고 5년에서 10년차, 20년차 전역자 그리고 육아휴직이랑 연계한 전역자에 대해서도 제가 다 얘기하고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부사관 학교장 및 인사사령관, 각군 인사참모부장, 그리고 육해공 해병대 주임원사, 합참연합사 등 주임원사들도 다 함께해서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중상사 희망전역자 증가 현상을 공유하고 분석했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이 자리에 이런 사람들 말고 차라리 여러 부대에서 중사 상사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전역 지원서를 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왜 전역하는지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장군분들이랑 주임원사님들만 모여봤자 정확히 왜 전역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간수와 얘기하면서 기존 서면으로 진행되던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재수당 심의를 국방인사정보체계 기능으로 개선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거, 제가 이 내용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도 얘기했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랭킹스쿨은 조회수가 118만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 김상우님 채널에서도 얘기했고 제 채널에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었고 별도로 국회의원 비서관분에게도 얘기했고 정말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여러 채널에서 얘기하니까 이것만 딱 찍어서 간소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컨설팅을 받아서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간소화가 정말 많아요. 그냥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매스컴에 나오니까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니까 이것만 찍어서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만 해결하겠다. 이러니까 군대에 미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를 개선해서 결석 사유가 없으면 100% 장기 선발을 하겠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 딱 하나. 지금 중사들은 사회가 지옥인지 경험해볼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GOP에 근무하는 중사들은 격오지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사회로 나왔는데 사회가 정말 힘들면 3년 내 재임용해서 다시 들어가도 장기복무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안보 포럼에 가서도 내년에 월급 2배 이상 인상한 같은 파급적인 게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 이미 마음이 다 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안보 위기를 해소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군대는 지금처럼 그냥 유지만 하고 사람들만 좀 채워놓고 사람이 부족하면 여군들로 채워놓고 장군들 자리 잘 차지하고 있고 대신에 안보 위협은 핵무장으로 핵을 보유하는 순간 나 때리면 너도 죽어라는 안보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핵무장에 굉장히 찬성하고 이미 북한에 핵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이미 휴지 조각이 됐어요. 정말 비핵화를 하려면 한국이 북한보다 더 많은 핵을 갖고 있고 북한이 폐기할 때마다 같이 동일한 비율로 폐기를 하겠다 이런 식이 돼야지 북한이 핵이 있는데 비핵화만 떠드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핵무장만 어떻게든 성공하면 지금 군대 수준이 정말 저조해도 장군들은 한 자리씩 잘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민간 군사기업을 투입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위 전체를 풀로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군대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을 것 같다. 올해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을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했는데 체력검정 3년 연속 불합격자가 장기복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과 2년 전에 제 후배 한 명도 체력검정 2년 연속 불합격이어서 장기복무에 떨어졌는데 불과 2년 만에 3년 연속 체력 불합격자가 장기복무가 됐다. 군대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전역을 결심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군대 업무가 다 마비되고 훈련이 전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쭉 빠져나간 다음에 대대장이 병원 인솔 갈 정도가 돼야지 사단장이 대대장을 찾았는데 병원 인솔 가서 자리에 없다라는 얘기가 들려야 그때 가서 장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즉 군대가 빠른 속도로 한번 망한 다음에야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